하는 기간입니다. 대관령 산정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서요. 영등포 당사에 왔습니다. 네, 10시부터 유공화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되는 거 이어폰으로 유공화당 이런 방송 하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연기를 쓰시면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쓰시면 된대요. 고은희님, 첫 번째로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읽기 시작하니까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다고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어둡지? 내 거 먹었나?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대요. 뒤에 와이파이를 꺼야 되는 거예요? 뭘 샀어요? 이거 할 때는 와이파이를 끄고 하는 거야? 이기는 기능기는 저거 데이터 켰으면 하나는 꺼야 돼. 두 개 다 켜면 안 돼. 그래서 그렇구나. 데이터는 안 켰나? 나 데이터 켜 있잖아. 어떤 게 데이터지? 화살. 걔가 화살표. 그러면 그래서 맨날 뭐가 원활하지 않고 그러구나. 그래서 한 가지씩 하는 거야. 증거리 안 돌리는 게 없잖아. 나 이거 글씨 안 보이구나. 유스탁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들어오셨네요. 거기하다가 여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쓰겠대로 속 터져가지고 이미 말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너무 돋보기 써야 되겠다. 이거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 되기는 되는 거야? 김선만님 감사합니다. 내 팬이 많아요. 증거 중에서 제일 많아요. 데이터는 무제한 했어요. 이거를 안 무제한은 하지. 원래 얘는 그대로 와이파이는 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두 개를 켜놓은 거구나. 하시는 거예요. 나 저거 증거를 또 활용해서 샀는데 뭐가 이거 되게 가벼워요. 근데 좀 안 돼. 뭐라 그러지? 약해요. 배터리가 약하죠. 아니 이렇게 증거를 쓰려면 머리가 가만히 있어야 이거 좋은 건가 봐. 째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나. 이것 때문에 깜짝이야. 이름이 뭐예요? 밑에 찍어야 되는데 여기 손을 이렇게 얘 이름이 뭐야? 난 모르게 되게 좋은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인터넷 말고 영상 봐서 하나 샀는데 그거 잘 안 나와. 비싸요? 한번 이제 어떻게 해보고 이거는 시간 낼 때 오늘 핸드폰 내 거 꽂아서 조금 얘랑 친해지는 게 좀 저는 아직도 얘랑 못 친해져요. 뭐라고 썼나 이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얘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데 저번에 나 샀던 건 엄청 무거워. 이게 진짜 가벼운데 좀 메가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눈이 나쁜가? 이거 장로씨가 안 보인다. 얘 뭐라고 쓴 거야? 배터리 때문에 SS에 얘가 좋은 게 가벼운데 아니 위에 이름이 SS 아니야? 그런가 보다. 짧아져요. 저랑 그냥 가방에다 넣고 뭐야 진짜. SS님 감사합니다. 하나에다가 두 개. 드디어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회 실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거 리시버 이걸로 하면 마이크 잘 된다고 그러대? 이거 리시버 있잖아. 그거 갖다가 꽂고서 하면 그게 엄청 잘 된대. 리시버라고 잡음이 안 들어가. 잡음이 안 들어가. 리시버라고 그러나? 리시버라고 하던가 그 뭐라 이어폰 장갑 안 들려요?
아 나는 우산은 높은 만하면 잊어버리네. 어제 그래서 일부러 안 잊어버리려고 비싼 거 샀더니 또 놓고 갔어. 얼마나 더웠고 정신없던지. 에어컨이 저거야? 너무 작다. 지난번에 사람 없을 때는 그래도 있을만 하던데. 어플 에러가 유튜브에서 포함을 시키거든요. 어플 에러나. 이원장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아 김선마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람들 이름도 다르구나. 안 보여? 안 보이네? 이제 면역이 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분명히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장르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저 보여지는데 청년은 누구야? 유튜브를 따로 들어보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가고 있어서 방에서 찍으려고. 잠시 5분 뒤에 우리가 그래 하나 저기가 있어야 돼. 진짜 뛰어났네. 고은이님, 김선마님 최고. 이원장님, 저도 이원장님 좋아요. 화이팅. 진짜 하나 특별하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차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 이거 하는 중에 왜 전화 오죠? 에러 난 거. 전화 오면 끊어져요? 이거 끊어져요? 빨리.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럴 때는 대부분 이 어플에 다른 어플은 안 그래요. 이 어플의 문제는 껐다가 대부분 키면 다시 되거든요. 근데 아까 안 됐잖아요. 그럴 땐 삭제하고 다시 넣어요. 대부분 소리가 안 나오면은 마이크 켰다가 오디오를 다시 키면 원래 나오는데 썸네일 바꿨는데 조금 중심을 조금만 넣어서 할 때는 여기 핸드폰 잡는 것보다는 여기 머리 잡는 게 나아요. 여기를 잡고 여기가 마이크가 가까워서 연연성님, 문장성님 그런 소리가 뭐지?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김금자님 감사합니다. 우리님 미안할 때는 감사합니다. 좀 풀어줬다가 미안하고 소비님 감사합니다. 너무 불편해. 잠깐만요. 오디오 조금만 줄일게요. 이 채팅창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누군가 이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줘요. 이러면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음악 체크해서 여기서 오히려 너무 소리가 안 나는 얘기 아니셔가지고 김남성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런 거 보고 체크하고 채팅창을 보는 거거든요. 가끔 이거 멈춰서 그래서 가끔 이제
잠깐씩 내 핸드폰의 채팅창에 내가 맞는지를 봐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내국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인천 장구리 화면 감사합니다. 운영할 때는 채팅창 끄고 하는 게 어때요? 이게 만들어지니까. 장구리님 커피 모두에게 돌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모닝 커피 한 잔씩 하시고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리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그거. 우리 지금 끄는 거 맞아? 프리즘이 필수가 얘 진짜 쓰여요. 쓰레기. 프리즘이 아니에요. 프리즘 아니에요. 프리즘은 이게 없어요. 마이크에서 핸드폰 볼륨 마이크 성능이 조절하는 너무 거. 좋은가 봐요. 원래 우리 그 뭐지? 스튜디오 버전도 줄였었잖아요. 업데이트 되고 나서 OBS 따라서 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은 지금 업데이트를 얘 따라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능이 너무 없어요. 마이크를 뭐 어떻게 껐다 킬 수가 없고. 완전 좀 힘들겠다. 아니야. 아 진짜 힘든지 몰라. 아, 우리 컸던 거예요. 나왔어요? 그냥 우리 보는 당에 이것을 보고 같은 데 안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에 마이크가 제대로 성공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회의가 시작되면 멘트는 입력하겠습니다.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언덕 대표님, 소개부님님, 인천 장유리님,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김금련님, 영상에서 이근자 그래서 지부님, 요거는 아무래도 임민아님 감사합니다. 볼륨 화이팅. 이영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우리 방에 들어오신 금강송 아직은 TV, 손에 안 이기자 익으면 TV, 이제 안 없애줘도 구독 꼭 눌러주세요. 김현수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반갑습니다. 커요. 계시죠? 더운데? 아, 임재동님 반갑습니다. 일반 더운데 어떻게 마이크는 좀 지내세요? 올려야 되는데 파일에 있는
안녕하세요. 김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복 나네요, 당복. 아, 이게 당복. 그리고 아까 뉴스입니다. 뉴스. 그리고 뉴스가 가족돼 있어요. 나머지 있어서 안전이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씩 있어지는 거, 생기는 것만 괜찮아요. 뭐 안쪽에 있을 수 있죠. 예, 괜찮아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괜찮아요.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취향이에요. 저도 이 목소리 들어가서 요리 대리면 그에 계속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늘만 좀 봐주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기가 좁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예, 강장님께서 이해시켜주세요. 아, 네, 대방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옆에. 근데 이게 핸드폰 마이크 기능이 너무 오, 좋아서 좋더라고요. 그쵸, 되게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만 봐주세요. 아니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고생 많이 했다고 네, 계속 감사합니다. 용 기자님 화이팅 하시네. 언덕적 PD님이 감사합니다. 조광수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네, 10시 지났는데요. 아마 사전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일 세게 친 거긴 한데. 박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런 거가 있어요. 연님 케이블입니다. 서로서로 덕담 그리고 칭찬,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동님 반갑습니다. 그냥 하지 마. 네, 우리 저기 힘들고 왔어요. 유튜브 채팅창에 미용 들어왔어요. 잘살자님 감사합니다. 주차 때문에 나갔다 왔어요. 서청대 계시는 분들이 다 댓글 주셨네. 오늘 사전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김태신님 정가운데입니다. 핸드폰을 살 때 2개를 줬어. 그걸로 써야 되겠다. 왜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 네, 우리 방 우리님들은 모두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화이팅 방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는 상대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 잠이 부족했나 보다, 잠이. 어머, 화면이 안 움직여. 네? 화면이 안 움직여. 다시 다시. 어제 유튜브가 조선으로 제보팀이 얘기했어요. 지금 화면이 움직이지가 않아서 움직여봤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실시간 이거는 안 떠요? 뭐 나중에 만들어. 오늘 사람한테 실시. 보는 사람은 뜨세요. 반갑습니다. 김선만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안녕님 또 반갑습니다. 화이팅. 야, 이거 에어컨 정도로 나오는 데가 없겠네. 이상해. 이상해. 움직이지 않잖아. 움직이지 않아. 정금님 감사합니다. 아니 안 떴잖아요. 괜찮아. 굿모닝. 이거는 굿모닝. 그러니까. 안 보이네. 천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미치겠다 정말. 이미도 어디 갔어? 제가 와이파이하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켜가지고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계속 떴나 봐요. 그거 해결했어요. 화면이 움직이지가 않네. 이종님 반갑습니다. 안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원장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땀나면 실컷 써야 되겠네. 핸드폰 꺼져. 하시고 보세요. TV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에 오신 김강성 TV, 이자 TV, 우파승리 TV 모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기자님 유튜브 청소도 하셨나봐요.
아니 7월 4일에 보냈던 텐데 머리는 봐요. 머리는 봐요. 나 병원에 들어갔어요. 자, 아, 이제 들어오시나 봐요. 인도가 더 차이 나는데 괜찮나? 이거 다 부수세요. (8월 31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국민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우파 탄압이 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좌파들이 토착발갱이들이 자기 길 가겠다 하면 뭐 우파도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옥중투쟁 1250일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3월 10일 이 불법 탄핵은 반드시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제 그들 길을 가겠다고 이제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자기들하고 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고, 뭐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교총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대요. 뭐 지금 종교가 무슨 뭐 개인 기업의 무슨 통제하듯이 어떤 구멍가게 통제하듯이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오늘 어느 신문에 났습니다. 8월 17일 연휴 연장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하고 협의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딱 떨어가지고 해버렸죠. 251만 장 소비 쿠폰 발행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부 여행 가라고, 식당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고, 식당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50만 장 이상 극장 쿠폰이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이에요? 50몇 명대에 있던 그 확진자가 13일 날 106명, 그게 배로 늘었어요. 14일 날, 그들은 14일 날 200명까지로 넘어갔잖아요. 15일 날 279명입니까? 297명. 279명.
그들은 14일 날 밤에 벌써 15일 날 확진자 숫자가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종교 교회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뭐라 그리고 이 3일간에 도대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인 총 책임자인 정은경 총괄 본부장이 벌써 5월 달부터 또 수차에 걸쳐 가지고 대유행 2차 팬데믹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정은경 본부장 팔아물 때는 정은경 본부장 팔고 실질적인 최종적인 중요한 결정할 때는 빼버리고 박능우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 책임을 지고 경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이죠. 한쪽에다가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애국 세력한테 특정 교회에다가 다 떠안기고 자 이제 교회 문제 8.15 집회했던 분들 15일 다 지나고 오늘이 이제 17일째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핑계 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2차 대유행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2차 대유행 못 막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자인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아니 총리라는 사람이 연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슬쩍 넘어가면서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2차 팬데믹에 대처를 못했다. 불이 나게 그날 말이지요. 광화문 집회 다 통제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말이죠. 지금 LG U+ 중심으로 광화문에 지나간 사람까지 전부 다 압박해가지고 어디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괴롭히고 신상 정보 틀린 것도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일인데 협박식으로 검사 받으라고 아니 광화문 안 간 사람도 지금 검사 받으라고 명단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 남용이죠. 광화문 근처에 안 간 사람들한테 협박해가지고 명단 주고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검사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권력 남용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무슨 자격으로 광화문 집회 안 간 사람에 대해서 왜 협박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가십니다. 이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이렇게 반인륜적인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창당 3주년을 어제 12월 30일 날, 8월 30일 날 창당 3주년 행사 현충원 참배로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북강경 대통령 내부 묘소를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감금돼 계신 서청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저나 우리 지도부의 마음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저항의 투쟁의 목소리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절제된
모습으로 심지어 오신 분들이 혹은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거리두기를 하고 했습니다. 뭐 오늘 최고위원회 때도 제가 사전 최고위원회 때 말씀드렸죠. 저만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잘못된 반헌법적, 반법률적, 반인권적 사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는 아무튼 그들이 노리는 업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지난 8.15 집회 한 달에 걸쳐서 혹은 2달에 걸쳐서 준비하고 3,000장 이상의 현수막을 걸고 30만 장 이상의 전단을 뿌리고 서명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음에도 지도부가 고심 끝에 집회 취소를 선언했고, 그 집회 취소의 선언은 대단히 의미가 여러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창당 3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이 이제 창당 4년차 첫날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 동지들한테도 항상 희망적인 말씀들을 드려야 된다.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제가 창당 기념사 투쟁선언문에 썼듯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을 장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서울역 집회가 아니라 집회 시작하는 그날 광화문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파의 많은 시민단체, 우파의 많은 애국 동지들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답게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이 우파 시민단체들의 애국 활동, 또 그들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대해서 지지를 했고, 저희들은 한 번도 그런 시민단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분야에서 저항 세력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저항 세력이 언젠가는 노도와 같은 파도로 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을 밀어버릴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은 각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독립성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투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하나, 저도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는 헌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정치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이 암흑의 시대에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면은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3년 동안 자생하고 자립, 대한애국당 때부터
우리 공화당을 거치면서 자생자립의 단계에서 이제 자강의 단계로 가는 우리 공화당의 모든 공헌,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의 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다. 모든 과는 당대표인 저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자강의 단계, 4년차 자강의 단계는 지금까지의 우리 공화당의 모습보다는 좀 더 변화된 또 혁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당대표부터 지도부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서명대를 열면서 한 분 한 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서명을 해주신 분들, 앞장서서 서명대를 운영해 주셨던 그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칭찬 못 들으면서도 시도당을 이끌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지금까지 해주신 1기부터 지금까지 시도당을 이끌어 주신 우리 시도당의 지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7군데의 당협 조직위원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협 관련 최종 심사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약 50명 정도의 1차 조직위원장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심사위원으로는 총괄은 사무총장, 재원호 사무총장이 하시고 인지연 최고위원, 김태수 최고위원,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 조직국장, 변혜룡 법률부국장, 이렇게 6분이서 1차 검증을 하고요. 2차에 당협 조직위원장은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한 50군데 정도 1차 조직위원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당 조직국에서 당 사무처에서 약속드린 대로 8월 말 당 조직국에서는 아무튼 이 최고위원회로 8월 말에 올려주셨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를 정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의 역할은 당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이고, 그 당협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조직위원장의 추천은 우리가 지금 1차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또 시도당 위원장께서 추천하는 조직위원장분들, 또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조직위원장분들, 이 세 개의 유형으로 조직위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께서는 임명이 되면은 조직운영위원회를 당협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시고 당조직 하부조직 구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협조직은 정당의 권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5,000 책임당원, 40만 일반 당원을 포함해서 만든 것은 당의 큰 석가래를 놨다 보면은 당협 구성은 바로 세부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 목표를 정했다시피 통단위까지 시군 작은 기초 시군은 면 단위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책임자를 다 두고 광역시는 통단위까지 책임자를 다 두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청장도 보궐선거 지역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순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1차 제가 총선위의 순회는 50명, 100명 단위 이렇게 간담을 했으면은 2차 순회는 당협별로 10명, 20명 단위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인재 발굴도 하고 또 보궐선거 대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부터 제2차 지방 순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는 애국 국민들과 또 우리 존경하는 동지들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이 뭐 아무튼 그 차입금하고 비펀드를 지금 매달 갚아가니까 재정이 제로 됐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 비펀드와 차입금 부분을 비펀드는 이달 올해 말까지 다 갚겠습니다. 차입금 부분은 약속드린 대로 3월 말까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을 아껴주시는 그 정성들이 조금 더 이기 지도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창당 3년 이후에 자강의 단계에 우리 공화당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대표로서 당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총장으로부터 당 재정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투쟁 저항 정당의 모습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내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이 정통 보수파 정당의 가치와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로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4년 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또 좀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뭐 대학에 있다가 정당 생활한 게 딱 3년입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제가 정치생활 경험한 횟수가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뭐 정당 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죠. 아마 우리 당원 동지님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중앙당이 부산시당 또 중앙당에 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동지님들께서는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은 본인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협이 구성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는 우리 일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뭐냐면 당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그 당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고 또 그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당협이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학교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도부가 결정한다.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당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협의 그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런 정당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또 이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배당시를 더 길러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보정책이사입니다. 우리 당의 창당 3주년 기념을 넘어서서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나라 한참을 볼 수 없는 왕국의 이런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이 당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최고위원회에서도 대표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시중에 뭐 다들 읽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진산 조은산 씨 평범한 월급쟁이 봉급쟁이 선생님이 있으면 상소문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민심의 동요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느낀 게 그분이 과거에 노무현 씨도 뭐 편하게 국민들 한 분은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탈헌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좀 불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무현 씨를 지지했던 분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좌파 진영에서도 문재인 주사파의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지금 체제 변혁을 통해서 탈바꿈하려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은 역사까지 지우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좌파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성공한 신화를 인정하면서 그 체제 내에서 잘못된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다. 이걸 고쳐보려는 순수 좌파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구나.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보수 우익의 그런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가지만 때로는 순수한 유럽의 사회민주적인 그런 좌파 개념을 수용하면서 새가 양날리에 날듯이 날아갈 때 국가가 균형 잡히고 잘 통치가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좌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렬하게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줍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연설하고 그동안 3년 동안 투쟁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 좌파 주사파 정권이라고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이미 한 이야기들이니까 언어를 잘 다듬어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소문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이제는 잘못된 주사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주사파 좌파들하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좌파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 문제를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씨가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 글쎄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총리하고 종로에서 그분들 지원받아서 국회의원 된 분이 반대한민국적 이런 행보에 대해서 무슨 그게 견제 장치를 하고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청와대 출장소 국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잘못된 노선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친하다고 과거에 인연이 있다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씨하고 잘해보겠다는데 야당다운 야당이라 해야지 뭘 잘해보는 거지. 견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못하고 있는 썩어 빠진 야당 같지도 않은 야당하고 뭘 한다는 그러면 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세력들끼리 열심히 해봤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나라는 더 도탄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통제돼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그 방송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반도가 그 정점에 있고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무모함이 이제는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에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29일 날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회동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안 갔어요? 분명히 한미일 국방장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만 지금 거기 빠졌어요.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 논의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면 미국하고 일본의 저 국방 책임자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행위에 과감하게 반대한다. 또 앞으로 통합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정보 감시 협력 문제도 논의한다. 이래서 지금 미일 동맹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한민국은 어디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생명권, 안보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서 한국만 이탈하는 이런 잘못된 행보는 과히 망국적인 안보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코로나 문제로 출장이 어렵다, 뭐가 어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국방장관이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국민을 무슨 정말로 초등학생을 하는 건지 안타깝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양재치라는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서울도 안 오고 부산에 가서 서훈이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 비밀 회담록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 국방장관 회담 같은 데 가서도 안 되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한국이 더 가서는 안 된다. 아마 으름장을 놓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친중 정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그래 그렇게 조용히 굴종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러시아의 동해상 침범하는 군사훈련, 그리고 중국의 패권주의적이고 아주 무모한 이런 군사행동 때문에 남중국해에서는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태평양의 제3함대 사령관이 지금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견제하는 의미로 지금 태평양 일대에 항공모함 세대를 포함해서 약 38점의 미국의 군함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물론 잠수함 8척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난 21일부터 29일 사이에 중국은 등평미사일 그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훈련을 이번에는 처음으로 인민해병군하고 미사일 전략사령부하고 대대적으로 미국의 군사 패권에 한번 대항하겠다는 의지로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등평 21미사일은 1500km까지 날아가는 아주 정밀도가 있는 미사일인데 그걸 쐈다고 그러고 또 등평 26미사일은 3000에서 4000km를 날아가는데 이거를 지금 처음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SLBM 잠수함을 통한 핵미사일을 지금 발사 11,000km까지 나가는 걸 실험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서 계속 그 파시엘군들을 인공섬화해서 세멘트 부어가지고 지금 그곳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미사일 배치하고 계속 미국하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석유 들어오고 상품 수출한 게 남중국해 통해서 미국의 자유무역적인 패권 질서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그동안에 여기까지 일고 왔는데 중국이 그런 소리 한다고 일본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 국제법에서 중국이 그런 행동 안 된다고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한미일 군사협력구들을 깨겠다는 그리고 친중 정권의 본색이 안보면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그때 남중국해 그 인공섬 만들 때 중국 회사들이 34개가 참여해서 시멘트 갖다 붓고 뭐 시설물 했는데 미국에서 전부 그 제재들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국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 또 시진핑은 중국 국내 정치에서 지금 궁지에 몰리고 내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뭐 황제 같은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견제를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 전쟁의 일보 직전까지 끌고 와서 이 분위기로 정치를 지금 돌파하려는 이러한 수순이 있고 여러분들 미국의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대봉쇄 선언을 통해서 긴장감을 통해서 미국의 보수 세력을 단합시켜서 투표를 하려고 이런 전략이 국내 정치적으로 수익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분단 국가에서 선택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미국의 편을 들어서 일본과 함께 중국 공산당 남진국해서 이렇게 패권 정치로 가서 국제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하고 미적대고 있는 이 잘못된 주사파 정권은 좌파가 아닙니다. 이윤산 선생이 상수에서 올렸듯이 순수한 좌파하고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지금 상당히 위태롭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가장 악화시키고 악수를 두고 있는 잘못된 정권이다.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은 빨리 종식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알고 결코 국내는 코로나로 경제는 다 파탄나고 어렵죠. 국제적으로도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풍전등 앞에 있는 것이다. 이 양면을 보면서 대처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서 계속 이런 면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 좀 부각하고 방송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제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대신 큰 목소리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를 할 텐데요. 잘 안 들립니까?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편을 갈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산계급, 무산계급,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 없애기, 문재인 정권의 그 수많은 끔찍한 참사들 속에서 여러분 사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은 너무나 온건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도 아닙니다. 친북 독재 정권, 파쇼 정권 문재인은 지금 그들의 기획에 맞춰서 친북 주사파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대한민국의 적화혁명을 위해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 역사를 뒤집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승리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레닌이 말했던 쓸모있는 바보들 역할을 하느라 바로 친북 독재 정권의 쓸모있는 바보 역할에 들러리나 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피지기 문재인 파쇼 정권의 마지막 개헌 논의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이럴 때 우리 공화당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2017년 8월 30일 대한애국당 장충체육관에 여러분의 함성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 장충체육관에서 탄생한 대한애국당이 지난 3년을 문재인은 독재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우리라도 태극기 들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걸어온 3년 녹록지도 않았지만 우리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게 변명도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긴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고 계시는 당원님들, 우리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또 굉장히 강인한 그런 진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호하는 자유민주공화주의 우리공화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문재인 파쇼 정권이 이렇게 무참하게 깨부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지피지기 우리를 알아야겠습니다. 적을 알아야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당 4년차 접어드는 첫날입니다. 우리 모두 달라집시다.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했지 않았냐고요? 더욱더 한 걸음이라도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 공화당이 4년 차를 맞게 됐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여를 되짚어보면은 동지분들이 정말 많은 희생과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구나.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정당이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이런 정당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명 씨가 어제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수년 전에 홍준표 씨가 했었습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다. 통계 역시 과학이 아닌 정치다.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정치가 경제나 통계를 잠깐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명백한 숫자로 나타나지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나왔었던 수많은 통계 가림들, 속임수들 이런 것들이 자꾸 정치가 통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폐렴, 즉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권은 더더욱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전염병 또는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독재국가로 향해 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유를 제약하고 그 자유를 제약함에 있어서 정당함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집회를 하면 안 되고 마스크도 실내건 실외건 혼자 있을 때도 쓰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제약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워싱턴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경찰관, 흑인 주민을 이제 경찰관이 폭행하고 사망케 이렇게 했던 마이클 플로이드부터 시작을 한 여러 명의 사상자들이 난 사건들에 대한 반대 투쟁인데 미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크게 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게 뼛속까지 심어져 있는 국가와 현재의 대한민국,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집회를 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막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독재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요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거리에 사람이 아예 지나다니질 않고 돈이 아까워서 사람들이 점점 배달 음식들도 사 드시는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 그리고 가족분들, 주변 분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맙시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 남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송파구 울팀이 잠실 세내역 석천호수 사거리에서 이틀 동안 서명대를 하셨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스리랑팀이 초어린이 대공원, 기장시장, 하단 여성병원 앞, 서면 영광도서, 서면 국민은행 앞, 남포동 롯데리아 앞, 서면 영광도서, 동구 부산일보사, 서면 국민은행 앞에서 7일 동안 서명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대실역 부근에서 대경연합이 서명대를 운영했습니다. 중국 폐렴으로 중앙당에서 수도권 지역에 서명대 운영을 8월 말까지 자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명대 운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명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 우리 지역에 있는 서명대 또는 단체에 속한 서명대에 천막이나 문구 같은 것들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중앙당으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모습의 서명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지섭입니다. 우리공화당 당원 배가 운동과 우리공화당 알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 배가 운동의 현실이 참 암울합니다. 현재 당원 입당은 거의 서명대를 통하여 저희가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명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당원의 A4 용지 4분의 1 크기의 제가 이걸 만들어 왔는데요. 별청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지참을 하고 다니시다가 당원 가입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당원 가입 용지는 저희가 너무 지금 A4 용지가 크다 보니까 요거 4분의 1 용지만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수첩형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참하고 다니시다가 저희 만나는 지인들한테 우리공화당을 알리고 우리공화당에 대한 현실성,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지금 현실 이런 모든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서 당원을 배가시키는 운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장에서 바로 당원을 입당을 가입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공화당 전용 전화를 하나 놓으셔가지고 저희 당원분들이 이거를 캡처해서 그것으로 바로 전송을 하면은 바로 당원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가 수첩처럼 적어서 소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굉장히 이게 다양성으로다가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당 사무처와 협의하여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직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눈만 뜨면 자유대한민국과 우리공화당을 위해 하루하루 보내는 마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을 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발전 방향, 각 지역의 생활 광고 신문이 있습니다. 교차로나 저기 벼룩시장. 저희가 지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역의 그 교차로 생활정보지라고 봅니다. 생활정보지에 전면 4분의 1 정도의 광고를 했을 때 한 번 내는데 평균 1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월 4회 정도 하면 한 68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더 하지 않고 전면 광고를 2번 정도만 냈을 때 한 4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공화당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생활정보지 신문 일면 기사 4분의 1만에게 해서 저희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우리 공화당의 추진 방향, 우리 공화당의 발전 방향,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광고를 냈을 때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들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할 때 국민들이 저희를 인정해주고 저희한테로 올 수 있는 이 보수의 결집을 할 수 있는 정통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여기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서 중앙당과 각 지역 시도당과 모든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풀가동해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전국에 확산시켜서 이거를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고 여기에 좋은 방향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미 동맹과 가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권력과 정치에 따른 인류를 편가르기실 하는 현재의 정치인들, 기득권자들에 대한 반대를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화당도 국민의 바다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을 당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이전에 이 정권의 주요한 인사들은 사드 반대 철회를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최고의 국가안보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지갑을 지키기는커녕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로 놀라운 자기네들만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우리의 철저한 우방이자 동맹, 혈맹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북한도 역시 우리를 공식적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침공을 했습니까? 침범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좌파 쪽은 미국을 싫어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화로 이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상징인 태극기는 여러분들 태극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극기는 여러분들 제 뒤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 태극기에 건, 곤, 감, 리라는 상징적인 게 있고 태극 마크가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은 양이고 파란 것은 음입니다. 남녀를 표시하고 음과 양을 표시하는 것이며 건, 하늘을 뜻하고 곤, 땅을 지칭합니다. 감, 물 지칭합니다. 리, 불을 지칭합니다.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늘은 우리의 어버이신 아버님이시고 곤은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감은 작은 아들을 표현하며 리는 작은 딸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가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태극기는 8개였지만 그 모양새가 흉하여 4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공화당의 상징인 태극기가 바로 가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혈맹으로 뚱뚱 뭉쳐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왜 한미 동맹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국면이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친일파니 미국 편이니 북한 편이니 여러 가지 이거 말도 안 되는 편가르식의 정국을 만들어가며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네 편 내 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편이며 정의롭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한 정의로움에 대해서 항쟁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불법입니까?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과 가족,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가족이기도 하지만 미국과도 철저한 가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갔었습니다. 맨하탄에는 영어로 원웨이라는 말이 크게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원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체계로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청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캄캄한 감옥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조원진 대표님의 격려를 아마 받으시고는 흐뭇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일방통행식 독재 정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맨하탄에는 비가 오면은 일방통행 통로가 많기 때문에 온갖 교통체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차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정권은 원웨이 정권입니다. 원웨이 정권. 일방통행식입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걸어들여서 그네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세금을 왜 그네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공화당 떳떳하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회의에서도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은 그 살림을 어떻게 할까 고민과 고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고민에 빠져서 회의도 정말 잠시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당원 동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미 동맹에서 강화, 더욱더 강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가족,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당대표님과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모두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족이 아닌 진정한 가족.
혹시 대표님이 호통치고 야단치시더라도 오해하지 않는 가족, 그것은 대의를 위한 호통이며 나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한미동맹 강화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이 새 살을 맞으면서 제가 오늘은 약간 감성 돋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장충체육관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날 설레고 떨리는 마음에 새벽같이 창원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음은 저에 대한 믿음이자 곧 당원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제는 어느 때와 똑같은 나른한 일요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창당할 때의 설렘과 기대, 광장에서의 분노, 선거에서의 패배감, 온갖 분탕과 음해로 인한 불신, 그러나 결국 또다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동지의 투쟁. 우리는 많이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막지 못했고 그분은 지금까지 억울하게 영어의 몸이십니다. 그 사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3권을 모두 장악했고 국가를 난도질하기에 이르러 이제는 국민들이 질병과 불경기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 주머니가 가득 차는 것보다 억울한 대통령님께서 그저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신의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선현들께서 그 모진 핍박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기고 지켜내신 내 나라가 붉게 물들지 않기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손주가 자유의 품 안에서 100가지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전장에 있을 뿐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비록 아장아장 걸음마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높이 날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첫 걸음마 할 때의 감격을 창당하면서 겪었고, 투쟁의 광장과 아스팔트 서명대에서 울분의 찬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걷기 시작했고, 몇 번의 선거를 우리 스스로 치러내면서 속도를 내는 법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도움닫기 하는 법을 배워갈 것이며 앞으로 수십 번의 시련이 와도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멋지고 힘찬 도움닫기를 하면서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면서 발바닥에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박힌 동지들끼리 서로 고생한다, 힘내라,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진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유의 몸이 되시도록 우리 공화당이 창공을 가리는 날개짓을 하며 여의도와 효자동을 마음껏 누빌 수 있도록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운동을 지금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운동이 성공을 한다면 바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바닷속에서, 우리 공화당의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힘차게 헤엄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의 세도를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촉자백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당대표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이거 선관위에 통과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국민의당, 국민의힘 아마 만들어 놓고 선관위에서 퇴짜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 아무튼 국민의힘 좋죠. 근데 그 국민의힘은 진실과 정의라는 바탕 안에 있는 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힘이에요. 체제 밖의 세력들한테, 체제 침탈 세력들한테 굴종을 보이고 비겁함을 보이는 그러한 힘은 가짜의 힘이죠. 진정한 국민, 애국 국민, 구국의 국민을 극으로 몰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미래통합당의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좌파들이 살맛이 났어요. 전부 한마디씩 다 합니다. 무슨 놈의 위원장 맡으면은 위원장대로 지멋대로 짓거리고 무슨 장관 하나 맡으면 무슨 유세하듯이 바꿔버리고 송영길이라는 자는 외통위원장 맡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유엔 군사령부에 족보가 없다. 무슨 개뿔따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한 것을 송영길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유엔군 사령부에 족보가 없다는 그런 막말을 해대는 그런 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송영길의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도 남는 자입니다. 친종 친북, 그야말로 종북에 가까운 자입니다. 이인영은 남북교류협력법 바꿔가지고 뭐 한국 혹은 북한 혹은 제3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받아서 북한이 무슨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한국의 자본을 북한에 넣겠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무슨 개인 기업이 있고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시장 경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 산업에 대해서 목을 재겠다는 것과 한국 기업들이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돈 못 주니까 가전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이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도대체 자기 세상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의료진을 북한에다가 파견할 수 있는 긴급재난 뭐 플러스 북한교류법을 합쳐가지고 무슨 의사들이 뭐 자기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면 않는 무슨 그런 공공재입니까? 의사들한테 말이지. 압박해가지고 의사들의 그 희생 고통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아무리 언론 방송이 거짓을 얘기하고 편파 방송을 하더라도 미통당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통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가 5.18 가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그래서 미통당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미통당의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말이지. 선거철만 되면은 보수의 적자는 우리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미통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했죠. 파쇼 정권. 어떻게 파쇼 정권하고 싸우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극우라고 뭡니까? 파쇼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는 놈들이 잘못한 놈들이지. 이러한 바보 겁쟁이 얼간이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같이 정치인으로 정치하고 있다는 게 제가 한심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뭔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그래도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국민의 삶의 또 안보의 튼튼함을 위해서 법안들 만들어내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다 넘어가고 말이지. 종교 탄압을 넘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탄압하고 있는 이 정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국민의 힘을 얘기합니까? 쓰레기 잡탕 정말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이 버려야 될 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인 거예요. 제가 그들과 10년간 같이 국회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3년간을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외치고 문재인 독재 정권이라고,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라고,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시장경제 무너뜨리고 역사를 빨갱이 역사로 바꿀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싸울 때도 입 쳐닫고 앉아가지고 표만 달라고 구걸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좌파 이중대 역할만 하고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어느 보수 우파 국민들이 김종인이한테 그 영감 보고 5.18에 가서 무릎 꿇고 울으라 그랬어요. 어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라 그랬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이야. 이 시대에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이거 끄는 거 좀 제대로 끄는 거 좀 한번 해주세요, 순서대로. 아니 끄면 되지 그냥. 그냥 누르면 되죠. 그것만 누르면 끝나요? 네. 누르고 밑에 나가기. 어.